초급 과정의 경우에는 10m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수 조건이 있죠. 뭐 10m 덕다이빙이라던가 10m에서 레스큐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또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습득 기간이 좀 프리다이빙 장비에 뭐 특별한 좀 차이가 있나요? 스노클 여기 네. 막 위에 달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핀에 쇼핀 신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안 되진 않습니다만 우리 프리다이빙은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이빙을 하는 중에도 산소 소모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짧은 쇼핀과 롱핀의 차이는 뭐냐면 짧은 쇼핀은 이 밀어내는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짧으니까. 그러면 나는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산소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추진력은 약한데 힘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만큼 내가 다이빙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롱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힘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보존도 될 수 있고 편안하게 유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덤이고요. 스노클과 마스크도 스노클링용 또는 스쿠버 다이빙용으로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데 또 대략 이런 분도 계셨어요. 풀페이스 마스크 알아요. 풀페이스 요즘 많이 사요. 마스크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는데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유는 풀페이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퀄라이징을 할 수 없어요. 손으로 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풀페이스 마스크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스노클링 마스크라던가 스쿠버 다이빙 마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커요. 내 마스크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용량, 크기를 말을 하는데 이 용량이 클수록 물속에 들어갈 때 공기 부피가 감소하는 확률이 굉장히 빠르고 큽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눈에다가 부항을 뜨는 것처럼 마스크 압착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량이 적고 얼굴에 밀착이 되어 있는 프리다이빙 마스크 그리고 프리다이빙 롱핀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프리다이빙을 연습함에 있어서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을 오래 참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숨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 말인즉슨 생각을 좀 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참았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하거나 나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숨 참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좀 오래 참고 싶다면 명상이라던가 내 스스로에 대한 최면 그래도 집중이 안 된다면 노래를 떠올린다던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꽃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꽃잎이 돼가지고 바람 따라서 이제 흘러가면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정말 극현실주의인 다른 강사님에 의하면 그냥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에 따라서 이제 나만의 이제 꿀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의 팁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리다이빙 연습하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퀄라이징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퀄라이징 진짜 너무 어렵다. 이퀄라이징 정말 어려워요. 한 3시간 떠들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퀄라이징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자세들은 저희 강사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퀄라이징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강사님들도 좀 코칭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수강생분들도 감 잡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퀄라이징은 이 초급 때뿐만이 아니라 중급 때든 마스터 때든 평생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레벨마다 이퀄라이징 방법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이퀄라이징은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포인트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좀 찾는 게 맞아요. 이퀄라이징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물론 정말 많은 방법대로 내가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이퀄라이징 연습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풀장에만 와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연습 안 하시고 풀장에 와서 오늘도 역시 안 되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고 집에서 연습 안 하고 풀장에 와서 또 오늘도 역시 안 되네. 집에 가시고 이러다 포기하시거든요. 약간 화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장 밖에서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을 보면은 진짜 돼서 오시거든요. 네. 물 밖에서 연습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 라이센스별 각 취득 기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 입문 과정 라이센스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걸릴까요? 입문 과정은 5m 풀장에서 프리다이빙을 입문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과정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급 과정의 경우에는 10m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수 조건이 있죠. 뭐 10m 덕다이빙이라던가 10m에서 레스큐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또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습득 기간이 좀 달라요. 정말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도 취득을 하시고,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좀 감을 좀 느리게 잡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어려움을 느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6, 7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죠. 좀 많이 케이스가 다양하긴 합니다. 입문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풀장을 입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풀 라이센스는 정말 말 그대로 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 입문 라이센스, 풀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 가지고 해양을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두 버디끼리, 풀 라이센스가 있는 세 버디끼리 우리가 풀장을 예약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 풀장도 5m 풀장만 가능합니다. 뭐 딥스테이션이라던가 파라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급 라이센스 이상만 입장이 가능해요. 초급 과정을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네. 그 자격증에도 혹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요,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내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한 1, 2년 정도 쉬었다 하면은 까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호흡법이 뭐였는지 보통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뷰 교육을 꼭 한 번은 받으시고 다이빙을 다시 재개하시는 걸 권장드리긴 하죠. 공보경 강사님을 모셔놓고 프리다이빙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보경쌤의 개인적 견해일 뿐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프리다이빙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건 맞아요. 많은 거는 너무 좋으나 안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재밌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